여보, 우리 애들 이번에는 하나도 안 온대요. 명절 아침 혼자 제사상을 차리던 순자는 남편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아들은 푸켓 여행을 떠났고 작은아들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5년 전 1억이 넘는 돈이 통장에 찍혔을 때는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며칠 전부터 찾아와 숙식하며 효도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자식들에게 나눠주자 발걸음도 함께 끊겼습니다. 애들이 어려서 밤에 온다. 학원 스케줄이 꽉 찼다. 그럴듯한 핑계 뒤에 숨겨진 진실은 단 하나. 돈이 없으면 효도도 없다는 것. 그런데 그날 공항으로 향하던 차 안에서 손주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일이 함께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명절을 사흘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보상금 1억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순자는 통장을 가슴에 품으며 남편 영정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애들이 이번 명절에 다 온대요. 큰애도 오고 작은애도 온다니까요. 당신 없이 처음 맞는 명절인데 말이에요. 순자는 영정 앞에 놓인 물컵에 물을 갈아주며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이렇게 큰 돈을 남겨놔서 애들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뭐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사업 자금 필요하다면 주고 집 필요하다면 또 주고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큰 가방 여러 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일찍 출발했더니 길도 안 막히고 좋네요. 큰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인사했어요. 큰아들이 유진이를 안고 들어왔어요. 돌이 갓 지난 유진이가 할머니를 보고 방긋 웃었죠. 아이고, 우리 유진이. 할머니 알아보네, 알아봐. 순자가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큰 며느리가 포대기에 싼 민호를 순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민호도 데려왔어요.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해서 그냥 데려왔어요. 순자는 민호의 보드라운 뺨을 쓰다듬었어요. 아이고, 우리 민호 많이 컸네. 뺨이 이렇게 통통한 게.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밤마다 사진만 들여다봤다니까.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큰아들이 짐을 안방에 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 이번에 사흘 있다 갈게요. 회사에 미리 연차 다 냈어요. 아예 푹 쉬려고요. 순자는 기쁜 마음에 손뼉을 쳤습니다. 그래, 오래오래 있어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하고 동태찌개도 끓여줄게. 큰 며느리가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언제 다 하셨어요?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며칠 전부터 조금씩 했지. 너희 올 생각에 잠도 안 왔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작은아들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집안이 단번에 10명이 넘게 북적였습니다. 작은아들의 아이 둘이 거실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왔어요. 차가 좀 막혀서 늦었네요. 작은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큰 며느리와 인사를 나눴어요.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오늘 음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언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큰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동생은 애들이나 좀 봐요. 유진이랑 민호 보느라 제가 정신이 없어서요. 작은 며느리가 손을 휘저었어요. 그래도 언니 혼자 어떻게 해요? 저도 할게요. 두 며느리가 서로 더 많이 하겠다며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금이 좀 필요해요. 5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내년 봄쯤 되면 바로 갚을게요. 순자는 큰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빌려주긴 무슨 빌려줘. 그냥 줄게. 갚긴 뭘 갚아. 내가 잘 되는 게 엄마 소원이야. 그게 효도지 뭐. 큰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어머니 더 큰 집으로 모실게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순자는 손을 휘저으며 웃었습니다. 엄마는 여기가 좋아. 이 집에서 평생 살았는데 어디를 가. 너희들만 자주 와주면 그걸로 됐어. 작은 아들도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작은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전세 대출을 받으려는데요. 보증인이 필요해요. 어머니가 도장 좀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 형처럼 나중에 꼭 갚을게요. 순자는 당장이라도 도장을 찾으러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래. 당장 찍어줄게. 도장이 어디 있더라? 얼마나 필요한데? 작은 아들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한 3천만 원 정도요. 제가 꼭 갚을게요, 어머니. 몇 년 안에 꼭요. 순자는 작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갚긴 뭘 갚아? 내가 잘 사는 게 엄마한테 효도야. 엄마가 돈 갖고 뭐 하겠니? 너희들 잘 살라고 있는 거지. 명절 당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제사를 마친 뒤 순자는 빨간 봉투 2개를 꺼냈어요. 큰애, 작은애. 이리 와봐라. 이거 받아라. 봉투 안에는 각각 200만 원씩 들어있었어요. 큰아들이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 5천만 원도 받았는데 이건 안 돼요. 순자는 봉투를 큰아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많긴 뭐가 많아. 세뱃돈이야, 세뱃돈. 엄마가 줄 수 있을 때 줘야지. 나중에 못 줄 수도 있잖아. 작은 아들도 봉투를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검진 예약해 드릴게요. 다음 달에 큰 병원 가세요. 정밀검사 한번 받으셔야 해요. 큰아들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도 같이 모시고 갈게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순자는 자식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실에는 손주들을 위한 장난감과 옷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백화점 상품권도 꺼내 며느리들에게 건넸어요. 며느리들도 고생이 많지.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어. 이거 갖고 필요한 거 사. 옷이든 화장품이든 마음대로 사. 두 며느리가 서로 눈치를 보며 받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뭘 받아요? 이건 너무 과하세요. 큰 며느리가 상품권을 돌려주려 했어요. 순자는 손을 내저었어요. 받아. 손주들 키우느라 너희가 제일 힘들잖아. 애들 데리고 백화점 가서 실컷 사. 알았지? 명절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아쉬운 마음에 큰아들의 옷소매를 붙잡았어요. 벌써 가니? 조금만 더 있다 가지.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니? 큰아들이 순자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 저희 다음에 또 올게요. 곧 설날도 오잖아요. 설날 때는 더 오래 있을게요. 작은 아들도 가방을 들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자주 올게요. 전화 자주 드릴게요. 매주 안부 전화 드릴게요. 순자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가고, 애들 감기 조심하고. 자식들이 떠난 뒤 순자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영정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여보, 우리 애들 참 착하게 잘 컸죠? 이렇게 효자들인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당신이 남겨놓은 돈으로 애들 다 잘 살게 해줄 수 있어요. 순자는 남편 영정에 절을 올렸어요. 그날 밤 순자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잠에 들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은행 통장을 펼쳐들었습니다. 잔고가 5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어요. 큰아들 사업 자금, 작은아들 전세 보증, 그리고 또 이것저것 보탠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서랍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아. 애들 잘 되라고 쓴 돈인데 뭐. 이번 명절에도 다 오겠지. 명절 2주일 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작은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순자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작은애. 이번 명절에는 언제 올 거니?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잡채 만들어 놓을게. 전화기 너머로 작은아들의 기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그게요.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못 온다고? 왜? 무슨 일 있니? 작은아들이 말끝을 흐렸어요. 처가 쪽에 행사가 생겨서요. 장인어른이 칠순이라 그쪽에 가야 해요. 순자는 수화기를 꽉 쥐었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하루라도 들렀다 가면 안 되겠니? 작은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가고 싶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이번에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내년엔 꼭 가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가 끊겼어요. 순자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년엔 꼭 온다고 했으니까. 그래, 사정이 있겠지. 순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갔어요. 명절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큰아들 가족만 도착했어요. 유진이는 새 돌이 넘어 제법 걸어 다녔고 민호는 2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큰아들이 가방 하나만 들고 들어왔어요. 작년처럼 큰 짐가방들이 없었습니다. 어머, 큰애 왔구나. 유진이 많이 컸네. 민호도 이제 완전 꼬마 아저씨네. 순자가 손주들을 끌어안으려 했어요. 민호가 낯을 가리며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요즘 낯을 좀 가려서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큰 며느리가 민호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순자는 부엌으로 가며 물었습니다. 짐이 적네. 이번에도 며칠 있다 갈 거지? 차 안에서 유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우리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갈 거지? 큰아들이 차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유진아, 조용히 해. 할머니 놀라시잖아. 유진이가 뛰어내려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여기서 자고 가요. 네. 순자가 유진이를 안아올리며 웃었어요. 그럼. 할머니랑 자자. 큰아들이 유진이를 받아 안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근데 오늘만 있다 가야 돼. 유진이가 투정을 부렸어요. 싫어. 할머니랑 자고 싶어. 큰 며느리가 유진이를 달랬습니다. 유진아, 너 시골에서 자면 밤에 무섭다고 했잖아. 유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안 무서워. 할머니랑 자고 싶다고. 큰아들이 유진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도 낯선 곳에서 자면 밤새 울잖아. 집에서 자는 게 나아. 순자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저녁까지는 있다 가겠지? 큰 며느리가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화장실이 좀 좁네요. 애들 씻기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순자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가 물 따뜻하게 데워 놓을게. 보일러도 3개 틀어 놓을게. 큰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집에 가서 씻기면 돼요.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순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가득 내왔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이 상 위에 빼곡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엄마가 너희 오라고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 유진이가 갈비찜을 먹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집에서도 먹고 싶어요. 큰 며느리가 유진이 입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천천히 먹어. 민호도 잡채를 입에 넣으며 웃었어요.
할머니 밥 맛있어. 하지만 식사는 금방 끝났어요. 큰아들이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차가 막히기 전에 가야 해요. 유진이가 의자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빠, 나 더 있고 싶어. 할머니랑 놀고 싶다고. 큰아들이 유진이를 안아 올렸어요. 유진아, 다음에 오자. 응? 순자가 황급히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잠깐만. 음식 싸줄게. 반찬통이 어디 있더라. 순자가 음식을 담으려 하자 큰아들이 손을 저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차 안에서 냄새나면 애들이 토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가요. 큰 며느리도 재빨리 가방을 챙겼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가봐야 해요. 지금 안 가면 고속도로 막혀요. 순자는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벌써 가니? 조금만 더 있다 가지. 저녁이라도 먹고 가. 큰아들이 순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어머니, 다음에 올게요. 건강하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유진이가 창문에 손을 대고 울었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순자는 대문 밖에 서서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상위에 가득한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다 먹지? 작은 애 가족까지 왔으면 딱 좋았을 텐데. 순자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싱크대에 그릇을 쌓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 애들이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민호가 밤에 온다는데 어쩌겠어. 애기들은 원래 그런 거지.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은 음식으로 상을 차렸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들이었어요. 순자는 밥을 한 숟가락 뜨다 말고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작년만 해도 집안이 그렇게 시끌벅적했는데 순자는 남편 영정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애들 많이 바쁜가 봐요. 그래도 왔잖아요. 큰애라도 왔으니 다행이죠. 순자는 혼자 말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밖에서는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밥을 삼켰습니다.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은행에서 통장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잔고가 3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어요. 큰아들이 사업 확장한다고 또 돈을 보냈고 작은아들도 차를 바꾼다며 손을 벌렸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가방에 넣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애들 잘 되는 게 중요하지. 돈은 또 모으면 되고. 명절 일주일 전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유진이가 밥을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 할머니 집 가요? 큰 며느리가 국을 떠주며 대답했어요. 글쎄, 너 학원 있잖아. 영어 유치원 진도 밀리면 안 되잖아. 유진이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학원 하루만 빠지면 안 돼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큰아들이 신문을 보다 말고 말했어요. 유진아, 너 시골 가면 할 게 없다고 심심해했잖아. 유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랑 놀면 재미있어요.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민호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나도 할머니 집 가고 싶어. 할머니 밥 맛있어. 큰 며느리가 민호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호야, 할머니 집 가면 내가 할 게 없잖아. 집에 있는 게 좋아. 민호가 입을 삐죽했습니다. 할머니랑 놀면 재미있는데. 큰아들이 신문을 덮으며 말했어요. 애들아, 다음에 가자. 이번에는 아빠 회사 일이 바빠서. 유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맨날 다음에래. 언제 가는 건데? 큰 며느리가 유진이를 달랬어요. 유진아, 밥이나 먹어. 응? 같은 날 저녁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순자가 반갑게 받았습니다. 그래,
큰애, 이번에는 언제 올 거니? 엄마가 유진이 좋아하는 불고기 준비해 놓을게. 큰아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그게요. 이번에는 점심때만 잠깐 들를 것 같아요. 순자의 손이 굳었습니다. 점심때만? 왜? 무슨 일 있니? 큰아들이 말했어요. 유진이가 학원 스케줄이 꽉 찼어요. 영어 유치원에 미술 학원까지 다니는데 하루만 빠져도 진도가 밀린대요. 순자는 수화기를 꽉 쥐었어요. 학원이 그렇게 중요하니? 명절인데 하루쯤 쉬면 어때? 큰 며느리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하루만 빠져도 뒤처져요. 그리고 민호도 시골 가면 할 게 없다고 계속 보채서요. 순자가 급히 말했어요. 할 게 없긴 무슨. 엄마가 장난감도 사놨고 과자도 잔뜩 준비했어. 민호 좋아하는 거 다 샀다고. 큰아들이 말을 가로막았어요. 어머니, 저희 그냥 점심만 먹고 갈게요. 애들 데리고 오래 있으면 힘들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점심만 먹고 간다고. 점심만. 순자는 작은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여러 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1시간 뒤에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습니다.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순자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명절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했습니다. 손주들 방에는 새로 산 장난감들을 가지런히 놓았어요. 유진이가 좋아할 인형과 민호가 좋아할 자동차였습니다. 과자도 서랍 가득 채워놓았어요. 이번에는 오래 있을 수도 있잖아. 준비는 해놔야지.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도착했어요. 유진이는 4살이 되어 제법 말도 잘했고 민호는 3살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큰아들이 차 열쇠를 손에 든 채 들어왔어요. 시동도 끄지 않은 듯 차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 할머니 보고 싶었지? 순자가 유진이를 안으려 했어요. 유진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호도 순자 다리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나도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큰아들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밥 먹자. 우리 일찍 출발해야 돼. 유진이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아빠, 우리 여기서 놀다 갈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장난감 사놨대요. 큰아들이 유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오늘은 밥만 먹고 가야 돼. 학원 가야지. 유진이가 입을 삐죽했어요. 학원 싫어. 할머니랑 놀고 싶어. 큰 며느리가 유진이를 달랬습니다. 유진아, 다음에 오자. 응? 순자는 서둘러 상을 차렸습니다. 손주들이 빨리 먹고 간다니 음식을 더 많이 내야 할 것 같았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식사는 30분도 안 되어 끝났어요. 어머니, 음식 맛있었어요.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2시도 안 됐습니다. 벌써? 차라도 한잔하고 가지. 유진이 민호 장난감도 사놨는데 구경이라도 하고 가. 유진이가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장난감? 보고 싶어요, 할머니. 큰 며느리가 유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다음에 보자. 오늘은 집에 가야 돼. 민호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도 장난감 보고 싶어. 큰아들이 민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호야, 다음에 와서 보자. 응? 순자는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그래도 이거라도 싸가. 엄마가 며칠 동안 준비한 건데. 큰아들이 손을 저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집에 음식 많아요. 큰 며느리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저희 갈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유진이와 민호가 창문에 손을 대고 흔들었어요. 할머니, 안녕. 순자는 대문 밖에 서서 차를 바라봤어요. 차가 코너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겨우 3시간이었어요. 순자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개봉하지 못한 장난감 상자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서랍에는 과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언제 이걸 다 주지? 다음에 오면 유통기한 지나겠네.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용돈 30만 원 보냈어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편히 쉬세요.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이웃집 김할머니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순자 씨, 집에 있어요?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김할머니가 떡을 내밀었어요. 명절인데 애들은 안 왔어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순자는 얼른 웃음을 지었어요. 왔다 갔어요. 애들이 해외 출장 가서 바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김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 집은 애들이 사흘째 있는데 시끄러워 죽겠어요. 김할머니가 돌아간 뒤 순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밀가루 반죽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이걸 누가 먹지? 나 혼자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부치나? 순자는 남은 재료의 절반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찬밥에 김치만 얹어 먹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밥을 먹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돈을 보냈으니 효도는 한 거겠지. 그래, 바쁜데 뭐. 순자는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상을 치웠어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정말 바쁜가 봐요. 점심만 먹고 갔어요. 학원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순자는 영정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소파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확인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잔고가 1200만 원이었어요. 큰아들이 사업이 어렵다며 또 손을 벌렸고 작은아들은 애들 교육비가 많이 든다며 돈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이제 진짜 바닥이네. 조금만 더 아껴 써야겠어. 명절 보름 전이었습니다. 순자는 작은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5번 울린 뒤에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작은아들의 목소리가 귀찮다는 듯 들렸어요. 작은애 나야. 이번 명절에는 올 거지? 벌써 3년이나 안 왔잖아. 작은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바빠요. 순자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얼굴이라도 좀 보자. 손주들도 보고 싶고. 작은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끊을게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순자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바쁩니다. 전화 나중에 드릴게요. 그 뒤로 작은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순자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이번에는 언제 올 거니? 엄마가 유진이 민호 좋아하는 거 다 준비할게. 큰 며느리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그게요. 이번 명절에는 저희가 못 갈 것 같아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못 온다고? 왜? 무슨 일 있니?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밝게 들렸어요. 저희 푸켓으로 여행 가기로 했어요. 애들 스트레스도 풀어줘야 하고 저희도 좀 쉬고 싶어서요. 순자는 수화기를 꽉 쥐었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여행은 다른 때 가면 안 되니?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큰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명절 연휴 때가 딱 좋잖아요. 어머니도 편히 쉬세요. 저희 없으면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편하긴 무슨. 엄마가 너희 보고 싶은데. 큰 며느리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비행기 시간 알아봐야 해서요. 끊을게요. 건강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여행을 간다고. 명절에 여행을. 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미리 사둔 손주들 과자를 꺼냈어요. 유통기한을 보니 한 달 전에 지났습니다. 작년에 산 건데 애들이 안 와서 못 줬네. 순자는 과자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명절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제사상을 차렸어요.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상을 차렸어요. 여보, 우리 애들 이번에는 하나도 안 온대요. 큰애는 여행 가고 작은애는 바쁘대요. 순자는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우리 그렇게 나쁜 부모였나요? 돈 있을 때만 오고 없으면 안 오는 건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였어요. 큰아들이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유진이와 민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푸켓 잘 다녀올게요. 건강하세요. 순자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손주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이제 할머니 얼굴도 기억 못하겠지.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명절 특집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명절 음식을 먹는 장면이었어요. 저건 드라마니까 저러지. 현실은 다르지. 순자는 채널을 돌렸어요. 뉴스에서는 명절 귀성길이 막힌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들 고향 가느라 바쁘네. 우리 집만 한산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제사상에 있던 음식으로 밥상을 차렸어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이걸 언제 다 먹지? 남편 제사나 지내서 다행이네. 안 그랬으면 아예 해먹을 이유도 없었을 텐데. 명절 이튿날이었습니다. 순자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들고 일어나서 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웃집 김할머니와 박할머니였습니다. 순자 씨 며칠째 안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김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문도 안 열리고 불도 안 켜진 것 같은데 혹시 쓰러진 거 아니야? 박할머니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 씨, 집에 있어요? 순자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네, 있어요. 잠깐만요.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할머니와 박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순자 씨, 괜찮아요? 며칠째 안 보여서 걱정했잖아요. 순자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집에서 쉬었어요. 김할머니가 집 안을 들여다봤어요. 애들은 왔다 갔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왔다 갔어요. 바빠서 일찍 갔는데요. 박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왔으면 됐네요. 우리는 애들이 사흘 내내 있어서 정신없었어요. 두 할머니가 돌아간 뒤 순자는 문을 닫았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거짓말했어요. 애들 안 왔는데 왔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해서요. 순자는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돈이 있을 때만 효도하는 게 효도인가요? 나한테는 돈밖에 없었나요? 순자는 영정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이미 깜깜했어요. 순자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올해 명절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새벽부터 차에 짐을 실었어요. 큰 여행 가방 4개가 트렁크에 빼곡했습니다. 발리로 닷새 일정이었어요. 큰 며느리가 유진이와 민호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자, 애들아. 차 타자. 비행기 놓치면 안 돼. 유진이가 뒷좌석에 올라타며 가방을 열었어요. 학교 숙제 공책이었습니다. 엄마, 나 숙제 아직 다 못했어. 큰 며느리가 안전벨트를 채워주며 말했어요. 차 안에서 해. 시간 많아.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유진이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선생님이 내준 숙제였어요. 우리 가족의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연필을 들고 한참 생각했어요. 민호가 옆에서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응? 왜? 큰아들이 운전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왜 명절마다 할머니 집 안 가? 큰아들의 손이 핸들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큰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할머니는 혼자 계시는 게 편하셔. 우리가 가면 피곤하시잖아. 유진이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저번에 나한테 전화했을 때 유진이 보고 싶다고 했어. 목소리가 막 떨렸어. 큰아들이 급히 말했어요. 그래도 너희는 호텔이 좋잖아. 할머니 집은 좁고 불편하잖니. 유진이가 공책을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래. 우리는 왜 안 모여? 민호가 게임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나도 궁금해. 친구들은 다 할머니 집 간다던데. 큰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행 가는 게 더 좋잖아. 맞지? 유진이가 연필을 돌리며 말했어요. 나 학교에서 고려장 이야기 배웠어. 큰아들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고려장? 그게 뭔데? 유진이가 공책에 뭔가 적으며 대답했어요. 옛날에 늙은 부모를 산에 버리는 거래. 선생님이 그랬어. 효도를 안 하면 그런 거랑 똑같다고.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라디오에서만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민호가 태블릿을 내려놓고 앞좌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엄마도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해? 큰아들이 백미러로 민호를 봤어요. 뭐가? 민호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아빠, 엄마도 나중에 늙으면 우리랑 여행 안 가고 집에만 있어? 할머니처럼? 큰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민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할머니는 명절에 집에만 있잖아. 우리는 여행만 가고. 그럼 나중에 아빠, 엄마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큰아들의 핸들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큰 며느리와 눈빛이 마주쳤어요. 큰 며느리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유진이가 공책을 덮으며 말했어요. 나도 나중에 아빠, 엄마, 할머니처럼 집에만 두고 우리끼리 놀러 갈래. 큰아들이 급히 말했습니다. 유진아, 그게 무슨 소리니? 유진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할머니 안 찾아가잖아. 그럼 나도 나중에 안 갈 거야. 똑같이 할 거야. 민호가 거들었어요. 맞아. 나도 안 갈래. 아빠, 엄마가 그렇게 하잖아. 큰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들아, 그게 아니라. 유진이가 말을 끊었어요. 뭐가 아닌데? 아빠,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잖아. 나도 배운 대로 할 거야. 차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이 라디오 음량을 높였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말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저번에 전화했을 때 울었어. 나 들었어. 큰 며느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언제? 민호가 손가락으로 셌어요. 저번 달에.
전화하면서 엄마한테 한 번만 들러달라고 했잖아. 그때 할머니 목소리가 막 떨렸어. 유진이가 끼어들었어요. 맞아. 할머니가 나한테 유진이 보고 싶어서 매일 대문만 본다고 했어. 진짜래. 큰아들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큰 며느리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민호가 다시 물었어요. 아빠, 엄마. 할머니한테 왜 안 가? 할머니 집밥이 제일 맛있는데. 큰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들아, 그만 좀 해. 아빠 운전 중이야. 유진이가 토라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화내? 우리가 뭘 잘못했어? 민호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나 할머니 보고 싶어. 여행 안 갈래. 할머니 집 갈래. 유진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나도. 숙제도 못하겠어. 우리 가족 명절 그림 뭐 그려? 우리는 할머니 집도 안 가는데. 큰 며느리가 손수건을 꺼내 눈을 닦았어요. 큰아들은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턱이 파르르 떨렸어요. 공항 진입로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3km 남았어요. 민호가 계속 칭얼댔습니다. 할머니 집 가자. 할머니한테 가자고. 유진이가 앞좌석을 발로 찼어요. 아빠, 차 돌려. 할머니 집 가자. 큰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큰 며느리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큰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공항 진입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호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밥 먹게 하면 나중에 아빠도 혼자 밥 먹어야 돼. 큰아들의 발이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큰 며느리가 놀라서 남편을 봤어요. 여보, 왜 그래? 큰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유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지난번에 나한테 그랬어. 유진이 보고 싶어서 매일 대문만 본다고. 할머니 목소리가 막 떨렸어. 큰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유진아. 유진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행 안 갈래. 나 할머니 집 갈래. 할머니한테 가자고. 민호도 따라서 소리쳤어요. 나도 안 갈래. 할머니 집 가자. 할머니한테 가자. 두 아이가 동시에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발을 구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큰아들이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호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할머니 안 챙기면 나도 나중에 아빠, 엄마 안 챙길 거야. 진짜야. 큰아들이 백미러로 민호를 봤어요. 민호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큰아들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유진이가 계속 울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우는 거 다 알아. 엄마가 빨리 끊으려고 하는 것도 알아. 할머니 목소리 떨리는 거 다 들었어. 큰 며느리가 뒤로 손을 뻗어 유진이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어요. 유진아, 엄마가. 유진이가 엄마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 다 알아. 큰 며느리의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민호가 앞좌석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는데 왜 안 가? 할머니가 해준 갈비찜 진짜 맛있었는데 왜 안 가냐고. 큰아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차 좀 조용히 해. 아빠 운전 중이야. 민호와 유진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한테 가고 싶다고. 차 안이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큰 며느리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큰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핸들 위로 눈물이 똑똑 떨어졌어요. 큰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계속 울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혼자 밥 먹는 거 불쌍해. 명절에도 혼자 있잖아. 우리는 맨날 여행만 가고. 유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과자 많았어. 우리 주려고 산 거래. 근데 우리 안 가니까 다 상했대. 할머니가 그랬어. 큰 며느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유진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유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 할머니한테 해. 큰아들이 차를 천천히 갓길로 몰았어요. 차가 멈춰섰습니다. 큰아들이 핸들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민호가 울음을 멈추고 아빠를 봤어요. 아빠, 왜 울어? 큰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빠도 할머니 보고 싶어?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큰 며느리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어. 어머니한테.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뭐 한 거야? 나 진짜 나쁜 자식이야. 민호가 아빠 어깨 너머로 손을 뻗었어요. 아빠, 울지 마. 우리 할머니 집 가면 돼. 유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지금 가면 돼.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큰아들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화면을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비행기 예약 화면이 떴어요. 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여보, 뭐해? 큰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환불 버튼을 눌렀어요. 취소하는 거야. 다 취소할 거야. 큰 며느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호텔도 취소해. 렌터카도. 큰아들이 하나씩 예약을 취소했어요. 비행기 티켓, 호텔, 렌터카가 차례로 취소되었습니다. 민호가 환호했어요. 야호! 할머니 집 가는 거야? 유진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진짜? 진짜 가는 거야? 큰아들이 뒤를 돌아봤어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 집 갈 거야. 민호가 뛰면서 소리쳤어요. 와, 할머니 갈비찜 먹을 수 있어. 유진이가 공책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숙제할 수 있겠다. 할머니 집 가는 거 그릴 거야. 큰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우리 애들이 우리를 가르쳐 주네. 부끄럽다.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진짜 못된 짓 했어. 민호가 물었어요. 아빠, 그럼 이제 명절마다 할머니 집 갈 거지? 큰아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명절뿐만 아니라 자주 갈 거야. 약속해. 유진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진짜 약속? 큰아들이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진짜 약속? 공항 진입로 표지판이 차창 밖으로 지나갔어요. 큰아들은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차를 천천히 유턴시켰어요.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섰습니다. 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할까? 큰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가자.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 민호가 손뼉을 쳤습니다. 깜짝 선물이다. 차가 시골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큰아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가 한참 달렸습니다. 큰아들이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큰 며느리가 놀라서 물었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큰아들이 핸들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떨렸어요. 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유진이도 울음을 그치고 아빠를 지켜봤어요. 큰아들이 고개를 들어 백미러를 봤습니다. 민호와 유진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두 아이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큰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애들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큰 며느리가 손수건을 꺼내
남편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여보, 우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제 어머니한테 가잖아. 큰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해서. 큰 며느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우리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어. 큰아들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어 작은아들 이름을 찾았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 만에 작은아들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 목소리가 귀찮다는 듯 들렸어요.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 지금 당장 어머니 집으로 와. 작은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뭐? 형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바빠. 큰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 당장 출발해. 지금 바로. 작은아들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어요. 형, 무슨 일이야? 어머니 어디 아프시기라도 했어? 큰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와.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했어. 우리가 정말 못된 자식들이었어. 작은아들이 침묵했어요. 한참 뒤에 작은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큰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계시게 했어. 우리가 돈 있을 때만 찾아가고 없으니까 안 간 거야. 나 지금 너무 부끄러워. 작은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나도 알아. 나도 잘못한 거 알아. 큰아들이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그럼 지금 출발해. 나도 지금 가는 중이야. 같이 어머니한테 사과하자. 작은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지금 출발한다. 형, 고마워. 전화해줘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큰아들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큰 며느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여보. 우리 이제 어머니한테 가요.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봤어요. 유진아, 민호야. 할머니 집 갈까? 두 아이가 동시에 환호했습니다. 와, 할머니 집. 할머니 만나러 가자. 민호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진짜 좋아하실 거야. 유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숙제도 할 수 있겠다. 할머니랑 명절 보내는 거 그릴 거야. 큰아들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말했어요. 여보, 마트 들러서 장 보고 가자. 어머니 뵙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갈비도 사고 과일도 사고 애들 간식도 잔뜩 사가자.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내비게이션에 마트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민호가 신나서 말했어요. 나 할머니한테 선물 사줄래. 할머니 뭐 좋아하세요? 큰 며느리가 뒤돌아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민호가 그려준 그림도 좋아하실 거야. 유진이가 가방을 뒤지며 말했어요. 나도 편지 쓸 거야. 할머니한테 사랑한다고. 큰아들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애들 참 착하다.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온 가족이 카트를 끌고 들어갔어요. 큰아들이 정육 코너로 갔습니다. 갈비 10만 원어치 주세요. 아니, 20만 원어치요. 큰 며느리가 과일을 골랐어요. 사과도 사고 배도 사고. 어머니 과일 좋아하시잖아. 민호가 과자 코너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 유진이도 초콜릿을 들고 왔어요. 할머니한테 이것도 드리자. 카트가 금방 가득 찼습니다. 계산대로 갔어요. 계산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절 장 보시네요. 가족들 많이 오시나 봐요. 큰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희가 어머니 집에 가요. 깜짝 선물이에요. 계산을 마치고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남편을 봤어요. 이제 진짜 가는 거지?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머니 얼마나 놀라실까. 민호가 뒷좌석에서 소리쳤어요. 빨리 가자. 나 할머니 보고 싶어. 차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보였어요. 큰아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곧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큰 며느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오랜만에 오는 거네. 몇 년 만이야. 큰아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작년에도 안 왔지. 재작년에도. 우리 정말 못된 자식들이었어.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자주 오면 돼. 맞지, 아빠? 큰아들이 백미러로 유진이를 봤어요. 그럼 이제 매달 올 거야. 약속해. 차가 순자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문이 보였어요. 큰아들이 시동을 끄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자, 들어가자. 어머니한테. 온 가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큰 며느리가 장본짐을 들었어요. 민호와 유진이가 대문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순자는 거실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찬밥에 김치를 얹어 놓았어요.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식욕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올해도 혼자네. 벌써 몇 년째야. 순자가 혼잣말을 하며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에서 삐삐삐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어요. 순자가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지? 이웃집 할머니인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할머니, 유진이와 민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두 아이가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손에 든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숟가락이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굴렀습니다. 유진이? 민호? 너희가 왜? 유진이가 순자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민호도 반대편에서 순자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나도 보고 싶었어요. 진짜 많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 이게 꿈이니 생시니. 너희가 정말 왔니?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장본 비닐봉지를 여러 개 들고 들어왔어요. 큰아들이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순자가 큰아들의 손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큰애, 왜 울어? 무슨 일 있니? 큰아들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저희가 너무 못된 자식이었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명절마다 혼자 계시게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큰 며느리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잘못 이끌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순자가 두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됐어. 왔으면 됐지 뭐.